안녕하세요, 랜맨 김현웅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리스나 이제 렌트를 계약함에 있어가지고 이 담당자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글쎄요, 뭐 한편에서는 차팔이 주제에 뭐 중요하면 뭐 얼마나 중요하냐, 차나 팔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글쎄요, 할부나 현금 같은 경우에는 할인이 얼만데 차는 있고, 그럼 견적서 줘봐, 색상 뭐 있어, 서비스 뭐 해줄 거야, 뭐 있고요, 뭐 서비스 이렇게 나가고요, 이렇게 하면 그냥 끝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리스나 렌트 이용자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열에 한 8, 7명 정도는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동차에 관한 세법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말실수를 잘못하게 되면은 소송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늘은 제가 상담했던 카톡을 토대로, 이게 제가 뭐 이렇게 그런 실수를 했다는 게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천천히 카톡 대화 내용들을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렇게 보면은 시작은 늘 같아요. 차종, 조건, 뭐 견적 요청하시고 견적 드리고 뭐 이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색상 뭐가 있느냐, 뭐 할인 얘기, 이런 것들, 이건 뭐 배우지 않아도 뭐 하루만 일 배우면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다음으로 이제 할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지금 인터넷에 보면은 말도 안 되는 할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도 이제 할인 영상을 찍긴 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할부 현금 고객들까지도 똑같은 금액으로 매칭을 시켜서 영상이랑 차이가 없이 나가긴 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전시장이나 이런 데 갔을 때도 그렇고,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정보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차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차를 가지고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실제로는 1,400 정도가 나오는 할인인데 그냥 막 1,700 막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가 그 2달 뒤쯤에 나오면은 그게 어쩌죠? 1,400으로 할인이 줄었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사실 처음에 왔을 때는 23년식 EQA 재고를 가지고 없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재고가 없었는데 1,500만 원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1,500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견적을 뜯어보니까 원래 실제 할인은 상대방 영업사원이 1,200 할인을 넣어놓고서 300만 원만큼은 수수료를 이만큼 넣어가지고 그거를 할인인 척 넣어놨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죠. 기존에 이제 리스를 이용하시던 분이다 보니까 대화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고, 그전에는 이제 현대캐피탈 국산차 G80 리스를 하시다 보니까 소득 서류를 왜 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 약간 좀 이견이 있었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금방 수긍하셨고요. 고객님께서 궁금했던 점은 신규 사업자의 경우도 보증금이 없이 진행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부분이었는데, 신규 사업자 같은 분들도 완전히 신설이면은 보증금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걸릴 수 있겠지만, 기존에 같은 대표자 명의로 사업을 한 이력이 있던가, 뭐 그걸 폐업하셨더라도 뭐 이어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 사업체의 대표자의 명의와 또 업종 코드가 같거나 비슷하다면은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경비 처리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뭐 세무사나 회계사는 아니니까 뭐 이런 말씀을 드릴 때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일단은 다른 일반적인 영업사원들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일단은 제가 법인사업체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벌써 법인사업체가 제가 6년째 됐고,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는 저도 좀 빠꼼입니다. 빠꼼이다 보니까 다른 쪽은 솔직히 모르겠는데, 자동차에 관한 세법 상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조금 건방져 보일 수도 있는데, 웬만한 세무사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설명을 자칫 고객님들한테 잘못 드렸다가는 굉장히 이제 큰 그런 손해를 입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신입사원들 들어오면은 늘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확실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고객님한테 약간 기에 밀려가지고 모르는 거를 안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정말 말하는 거는, 모르는 거는 차라리 진짜 모른다고 해라. 차라리 고객님한테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 해당 부분은 확인하셔라 라고 좀 떠넘기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너무 큰 책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직원들한테 처음에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솔직히 단기간에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수많은 케이스들과 그런 상담 건들이 쌓여야 나도 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자연적으로 이제 체득이 되는 건데, 아니면은 뭐 이제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이게 가능한 부분인가, 그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나 이제 경험을 통해서 습득이 돼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정보들이 좀 쌓여있지 않은 영업사원들은 답답함이 느껴지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할인 같은 경우, 아까도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실제로 나온 1,400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고객님께서도 어그리를 하셨는데, 딜러가 그냥 제가 말도 안 꺼내는데 뭐가 조금 약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1,450만 원까지 해보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고객님한테 말 안 하고 제가 50만 원 더 챙길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50만 원 더 먹으려고 고객님한테 숨기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영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코앞에 푼돈을 먹으려고 안달복달 하면은 큰
큰 뒤에 이제 소개권들이나 이런 거를 못 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 사업자만 임직원 특약보험을 가입을 해야만 비용 처리를 전액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성실신고 납부 대상자라고 한다면은 임직원 특약보험을 가입을 하셔야만 100% 연간 1,500만 원 비용 처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성실신고 납부 대상자인데 만약 영업 담당자가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일반 보험 가입을 유도했다면 비용 처리를 받는데 50%밖에 못 받으시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것도 뭐 출고 서비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 주머니에서 이제 다 나가는 거지만 받은 게 있으면은 저는 해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업사원의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만약에 너무 과한 요구는 사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할부나 현금권 같은 경우는 현금은 사실 뭐 진짜 남는 게 없죠. 물리적으로는 없는데 딜러가 소개해 주셨으니까 감사하다 하고서 이제 조금 진짜 10만 원, 20만 원 챙겨주는 정도지. 근데 그거 가지고서 뭘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할부 같은 경우도 할부 원금의 1% 정도가 남는 건데, 그럼 만약에 2천만 원 할부 쓰셨다 그러면 이제 20만 원 남는 거예요. 20만 원 남는 건데 그걸로 뭐 해드릴 수 없겠죠. 근데 리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할부나 현금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제 기준치가 좀 그 정도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를 하더라도 한 그 정도 선에서 조금만 남으면은 웬만한 거는 제가 다 수용하고 맞춰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리스 영업은 뭐 할인 싸움도 아니고 금리의 싸움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더 고객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가려운 부분을 캐치해가지고 그 부분을 긁어드릴 수 있는가, 그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사실 법인 리스나 사업자 리스 하시는 분들 중에 뭐 이런 단위까지 따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그런 것보다는 뭐 시원한 부분을 좀 이렇게 좀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영업사원을 찾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인연이 되면은 그 인연이 좀 다른 소개권으로도 많이 이어지는 경우를 제가 많이 겪었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차 이렇게 나간 건데, 출고 전에 이제 꼼꼼하게 이제 진행을 해가지고 용품도 이제 글라스 틴트 선셋으로 나갔고요. 이게 한 출고 소비자 거로는 한 7, 8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이제 여기 이제 틴팅, 유리막, PPF, 블랙박스는 원래 달려있는 거고 하이패스 달려있는 거지만 키링, 액세서리, 뭐 우산 꽉꽉 채워가지고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를 확인을 했는데도 이제 평택항에서 PDI하고 딜러사에 가가지고 거기서 검수를 또 했는데도 짝 안쪽에 스크래치가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출고를 하다 보면 10건 중에 10건이 다 깨끗하고 완벽한 차가 나갈 수는 없거든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이 만드는 일이다 보니까 그럴 때 또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80도 좀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런 경우에도 사실 속마음은 그렇죠. 뭐 차를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제가 돈을 벌었으니까 제가 죄송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사비로 딜러사까지 다 제가 내려가지고 꼼꼼하게 처리해서 보내드렸고요. 어쨌든 결국에는 너무 죄송해가지고 또 6D 매트인가 그것까지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고객님한테 보내드렸고 웃으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요즘에 바로오토 사건으로 뭐 말들이 좀 많은데 한 가지만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전세 렌터카 사기 있었고, 옛날에 뭐 S오토리스 뭐 이런 거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바로오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이면 계약이라는 점이죠. 차는 리스사로 계약이 돼서 나갔는데 계약서를 또 써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고객님들이 저한테 리스를 하는데, 뭐 요즘에 리스 좀 조건 좋은 우리금융캐피탈이나 BNK 캐피탈 이런 쪽으로 리스를 실행을 하는데 저희 랩미인하고 계약서를 또 쓰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저희 쪽에다 입금을 해요. 물론 저는 저희 회사가 영원할 거라고 믿고 싶고 계속 가고 싶지만, 사실 저희 랩미인을 믿고서 저희한테 돈을 입금을 하고 저희한테 예치를 한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면 계약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절대 에이전시 명의의 계좌나 개인의 계좌나 모르는 법인의 계좌로는 절대 입금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입금하실 곳은 리스사, 누가 봐도 아는 리스사 있죠? 그런 리스사 명의의 계좌나 딜러사 계좌가 아니면은 여러분은 절대 1원도 입금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제 출고 후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리스에 대한 꿀팁도 간간히 좀 이렇게 섞어 드렸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